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정부가 방역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3일 0시 기준 경북에선 8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산 24명, 구미 15명, 성주 2명 등 모두 13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내비게이션과 지도 서비스에서 요소수 판매 주유소와 재고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자 배구 김천 한국도로공사가 홈에서 IBK 기업은행을 누르고 4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정부가 방역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사적 모임의 경우 비수도권은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식당과 카페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인 6일부터 4주간 방역 지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최대 8명까지로 제한됩니다. 현재 비수도권에서는 사적 모임을 12명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속도로 커지자 정부가 방역 지침을 강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일상에서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 패스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다중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패스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우선 연말 모임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위해서는 수도권은 6인까지고 비수도권은 8인까지 인원을 조정하였고요. 방역 패스 적용을 확대를 해서 식당, 카페와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적용을 합니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전자출입 명부를 갖추는데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 패스도 내년 2월부터 적용합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고려해 내년 2월부터 청소년이 즐겨 찾는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패스를 일괄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한 달간을 특별 방역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고 총리실도 별도의 지원단을 구성해 방역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3일 0시 기준 경북에서는 8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산 24명, 구미 15명, 성주 2명 등 모두 13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산에서는 확진자가 나온 교회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교인 15명과 가족 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구미에서는 낚시여행 관련 확진자의 지인 8명이 무더기로 확진되는 등 모두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티맵과 네이버, 카카오 등 내비게이션과 지도 서비스에서 요소수 판매 주유소와 재고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은 지난달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 요소수 재고 공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국토부 자료를 기반으로 내비게이션과 지도 앱에서 요소수를 판매하는 주유소와 재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여자배구 김천 한국도로공사가 홈에서 IBK 기업은행을 누르고 4연승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도로공사 경력직 신인세터 이윤정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최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공사 에이스 켈시가 상대의 블록 흉미로 고공강타를 터뜨립니다. 전위와 후위를 가리지 않고 쏟아낸 강력한 스파이크로 켈시는 양팀 통틀어 최다인 26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날 켈시와 호흡을 맞춘 경력직 신인 세터 이윤정도 큰 몫을 해냈습니다. 센터와 좌우 공격수에 대한 다양한 볼 배급과 완급 조절, 그리고 신인답지 않은 대담한 플레이로 존재감을 뽐내며 팀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중고 신인이라는 말이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아무래도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있고 기대하는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웠었는데 그것을 좀 극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날 도로공사는 켈시와 박정아가 42점을 합작해 기업은행을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완파하고 4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일단 뭐 시즌 초반에 저희가 모든 걸 맞춰놨던 시스템이나 이런 게 초반에 잘 안 됐었는데 이제 뭐 세타를 이제 교체하면서 조금씩 이제 맞아 떨어져 가는 것 같고 이제 센터 활용이나 모든 부분들이 지금 잘 맞아 떨어지고 있고 일단 선수들이 열심히 해줘서 뭐 연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순위 경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여자 배구 V리그. 상위권 도약을 위해 승리가 절실한 도로공사는 오는 7일 홈에서 현대건설을 상대로 5연승에 도전합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해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니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발된 사람은 내년 1월 3일부터 정치관계법 안내와 예방활동, 선거 정치자금 업무 등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경북교육청이 내년에도 난치병 학생 28명에게 1억 6,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01년부터 21년 동안 지역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 가운데 백혈병이나 심장병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1,300여 명에게 112억 원을 지원해 128명이 완치돼 건강을 되찾았고 200여 명은 현재 계속해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이달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대응책이 시행됩니다. 이 기간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특별 단속도 진행됩니다. 또 산업부문에서는 사업장, 공사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를 감시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방역 강화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연합회는 연말 대목이 사라진 현 상황에 진행되는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에 연합회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말 대목에 찾아온 4주간의 긴 방역 기간을 감안해 보다 더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매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미시가 오는 13일까지 구미 여행 리포터 22명을 모집합니다. 구미시 여행 리포터들은 동영상을 활용한 SNS 여행 콘텐츠를 제작해 구미 여행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여행을 좋아하고 사진과 동영상 출연이 가능한 구미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선발된 리포터들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구미 여행 홍보 콘텐츠 제작 활동에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구미시 전국클럽 오픈 볼링 대회가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구미 복합 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개인전과 단체전 등 전국의 384개 팀, 1,2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룰 예정입니다. 구미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볼링장 시설을 갖춘 구미 복합 스포츠센터를 통해 구미의 우수한 볼링장 인프라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천시가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시군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백서 제작과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등 새마을 사업 추진 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신설된 읍면동 평가부문에서는 율곡동이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과 미혼모 시설 육아용품 기증 등 새마을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공적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가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 시기에 맞춰 군의 지역의 소방 운용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 군의가 대구로 편입되면 서부소방서 관할 119 출장소 한 곳을 군의에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대구 강북소방서가 준공되는 2023년 3월부터는 강북서가 군의 지역을 관할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군의에서 근무 중인 경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80여 명은 의견을 수렴해 대구로 소속을 이첩할 예정입니다. 칠곡군 자원봉사센터가 3일 한 해 동안 나눔 정신을 실천한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2021 칠곡군 자원봉사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 한 해 꾸준하게 봉사 활동을 한 17명이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고 사회공헌 활동에 힘쓴 6개 단체가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올해 봉사활동 4,000시간 인증패를 받은 시민은 2명입니다. 2022년도에는 보다 더 전문적인 자원봉사자 육성으로 칠곡군 구석구석을 밝히는 자원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회 칠곡군지회가 3일 하반기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지회는 유공자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공유했습니다. 또 참전 명예수당 인상권과 2022년 정기총회 일정 등 6건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몇 해 아니면 다 죽어요. 그러면 이제 없어지면 안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손자녀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성주군은 오는 6일부터 카카오톡 공식 채널인 성주군청 플러스 친구를 통해 공식 캐릭터 참별이 이모티콘을 무료로 배포합니다. 이번 이모티콘은 성주 참여를 지키는 참별이의 귀여운 이미지를 극대화해 16종으로 제작됐습니다.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2만 5천 명까지 이모티콘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봄철 이상저온 현상으로 아카시나무꽃이 제대로 피지 못해 경북 지역 벌꿀 생산량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양봉협회 경북지회 자료를 보면 올해 벌꿀 평균 생산량은 벌통 1개에 5.9kg으로 평년 20kg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올해 집계된 양봉 농가도 5,300호로 1년 만에 20%가량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로넷 방송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